KB의 우대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대금리가 최대 1.4%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린 그게 중요하잖아요. 표면금리로 최저금리로만 찍어놓고 실제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금리 받으면 좀 약오르잖아요. 실제로 실적 연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재인사이트 제재입니다. 4월 2주차 금주의 전세대출 금리 비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은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금리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SC 제일은행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현재 취급을 거의 하지 않는 데다가 금리도 5%대가 넘어서 굳이 알려드리는 것이 별 도움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 이번 주부터는 제외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두 곳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이 두 곳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기준금리 먼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코픽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월 15일에 공시하고 공시된 금리를 한 달간 변동 없이 반영합니다. 14일 현재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3.53, 잔액 기준 코픽스 3.67, 신잔액 기준 코픽스 3.67%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금리는 금융채죠. 전세대출에서는 통상적으로 2년 계약에 맞춘 상품들이 많아서 2년 고정금리 상품들을 은행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년 고정금리 상품이 금리가 가장 저렴한 은행들도 많아요. 2년 고정금리 상품은 금융채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데 금융채 2년물 기준 수익률은 3.62%입니다. 각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공통된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고요. 1주택자는 보유주택이 투기지역 소재의 3억 초과주택일 경우에는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되어 위수탁 판매되는 상품이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은행에 자체 상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긴 한데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고 위험률이 높아 은행에서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 확인해 볼게요. 인터넷은행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금리는 최저금리가 3.169%입니다. 전주와 변동이 없어요. 가산금리도 똑같고 기준금리도 똑같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최저금리는 3.157입니다. 일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대신 한도는 조금 줄어요. 네, 눈에 띄는 거는 가산금리가 마이너스 0.36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카카오뱅크에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은행인데다가 대출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챗봇과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유선 통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가상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최저금리를 가상금리 하단, 즉 마이너스 0.361% 그리고 우대금리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최고금리를 가상금리 상단 0.609%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인데 우대금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받은 것은 하행대환 0.3%, 비거치식 대출 0.3% 이렇게 두 가지만 명확히 들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대출자의 신용, 소득, 대출 비율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 산출되는 방식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들어서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표기된 최저금리는 3.16%인 건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타행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전세자금 대출의 단점은 대출 한도 금액이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라는 겁니다. 청년 전월세 상품은 2억이 최대 한도 금액이고요. 요즘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넉넉한 한도는 아닌 것 같아요. 2억 2,200만 원이라는 이 한도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 발급 조건으로 취급되는 모든 은행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 금액의 90%까지를 보증해줘요. 예를 들어 1억이 대출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9천만 원까지를 보증해준다는 거죠. 그 대출이 부실이 난다 하더라도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보증한 금액까지는 공사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보증해 주는 금액이 최대 2억까지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2,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역산하면 2억 2,200만 원의 90%는 1억 9,980만 원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 2억 원 이내에 들어가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억 2,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K뱅크입니다. K뱅크의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상품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상금리 차이로 금리가 조금 다를 뿐 대출 한도와 적용되는 기준금리 등 상품 내용은 거의 같아서 최저금리는 3.38%로 등락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K뱅크에서는 카카오뱅크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이에요. 이 고정금리 상품이 현재 3.54%인데요. 가상금리를 보시면 그냥 0.02%입니다. 범위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딱 0.02%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컨디션이나 상환 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출 한도는 카카오뱅크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대 2억 2,200이며 청년 전세는 2억입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입니다. 특판 KB 든든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3.39%,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KB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의 상품인데요. 최대 4억 4,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요. 특징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면서 2억 2,200이 아니라 4억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채권 보전 조치 보이시죠? 이 채권 보전 조치라는 게 뭐냐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허그죠. 허그의 전세보증금과 같은 상품인 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증 한도가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 한도가 4억이면 대출 한도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4억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억 4,400만 원에 90%를 하게 되면은 3억 9,900 몇십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증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4억 4,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B 든든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4억까지 가능한데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대출 금리가 3.42%예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하는 대출 금리보다 조금 높긴 한데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아니라 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이 취급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그에서 대신 보증금을 변제하는 보증이에요. 허그에서 보증금을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은 전세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와 역전세가 이슈인 시기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이 상품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이 안내해 드리고요. 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 중 안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세 대출 상품은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조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B의 우대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대금리가 최대 1.4%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린 그게 중요하잖아요. 표면금리로 최저금리로만 찍어놓고 실제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금리 받으면 좀 약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렇게거니 하는데 이 차이가 또 얼마나 나는지도 사전에 가늠해봐야 우리가 이제 어떤 은행을 쓸지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대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우대금리를 KB국민은행은 최대 1.4%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적 연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0.9%까지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0.2%, 취약차주 우대 조건이 0.3%입니다.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 스타뱅킹 이용 실적에 따라 0.1%, 급여이체 금액에 따라 0.3%, 자동이체 3건 이상 하면 0.1%, 적립식 저축 월 30만 원 이상 유지할 경우 0.1%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이걸 다 합치면 0.9%가 나와요. 이거 뭐 번거롭긴 해도 할 수는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0.2%. 이 조항은 실제로 이걸 적용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다 같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서 계약을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아직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취약차주의 경우 0.3%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건 뭐 내가 취약차주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실제로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실제 최저금리로 나와 있었던 3.39%에 0.5%를 더하면 3.89%가 현실적으로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대출 상담사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기표되는 평균 금리는 약 4%에서 4.1%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솔편한 전세대출은 최저금리 3.99%입니다. 신한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담보로 취급되는 대출이 금리가 가장 저렴하네요. 대출 한도는 5억까지 가능하고요. 한도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이 보증 협약 기간에 따라 대출 최대 한도 금액이 다 달라요. 서울보증보험은 5억까지 가능하고 도시보증공사는 4억, 주택금융공사는 4억까지 보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상품을 판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99%면 전주보다 0.05% 인하된 금리입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신한 전세대출은 오프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신한 솔편한 전세대출은 모바일 전용입니다. 신한은행도 우대금리를 좀 확인해 봤어요. 우대금리가 얼마 나오는지가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앞에 국민은행에서 알아봤듯이 뭐 최저금리라고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못 받을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여긴 좀 현실적이에요. 최고 0.7%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한 우대금리 항목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건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대금리로는 0.7%까지 적용 가능하고 뭐 급여이체 0.4%,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 0.3%까지 적용받아서 최대 0.7%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99%의 우대금리가 0.7%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최저금리인 3.99%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되는 상품이에요. 최저금리 4.179%로 홈페이지에는 공시되어 있는데 이게 공시한 날짜가 3월 28일입니다. 지금은 4월 14일인데 그러면 날짜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만 공시하고 이 금리로 확정인 건지 그게 아니면은 그냥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를 또 하나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하나은행 쪽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자로 금리는 몇 프로가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기준금리 3.62%를 적용했을 때 4.12%다라고 전달받았고요. 이 금리는 전주 대비해서 0.06%가 인하된 금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가산금리 0.5%고 우대금리 0%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범위가 없어요. K뱅크의 고정금리 상품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은행들은 최저 몇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이 범위가 있어서 실제 최저금리는 표면금리로 굉장히 싸 보이기는 하나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높은 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은행 금리는 상품이 심플한 거죠. 대출자의 컨디션, 뭐 상품의 상환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금리로 픽스가 되는 거예요. 4.12%. 저는 이런 상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는 상품들은 고객에게 안내하기도 은행 직원이 쉽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분쟁 요소도 있고 대출자도 대출 받을 땐 바짝 신경 쓰지만 우리 그러나요? 시간 좀 지나면은 그때 왜 뭐였지? 뭘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왜 금리 올랐어요? 라고 다시 따질 수 있는 그런 또 요소가 생기죠. 그래서 전 이런 상품들을 선호합니다. 다른 은행에 없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좀 짚어드릴게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대출 금액이. 대출 최대 한도인 4억까지 대출을 다 받으려면 연소득이 부부 합산 8천만 원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가장 대표 상품은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협약상품인 IBK 안심전세 대출이에요. 이 상품은 뭐 다른 은행들 상품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이고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중금채 2년물 2년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행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가장 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확인된 금리가 4.1%예요.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리랑은 서로 맞지가 않죠. 좀 업데이트를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의 우대금리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기업은행 우대금리는 현실적인 우대금리인데 되게 많이 해줘요. 무려 1.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신용카드 체크 실적 0.2%, 급여이체 0.2%, 적립식 예금 월 10만 원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0.1%, 자동이체 0.1%, 주택청약 종합저축 0.1%, 스마트뱅킹 0.1%, ISA 계좌 0.1%. 이렇게 해서 총 0.9%의 특별 할인금리라는 게 있어요. 지점장 특인금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금리까지 다 하면은 1.2%. 근데 이 지점장 특별 할인금리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우린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상담사 통해서 대출 접수하시면 지점장 할인금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를 영리하게 잘 써야 돼요. 일 잘하는, 그리고 책임감 강한, 그리고 오래 일한 그런 대출 상담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대출 상담사도 모두 다 일을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 잘못 만나면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선별해서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의 아이터치 전세로는 주택금융공사 협약대출이에요. 최저금리는 3.89%이고 최고 한도 2억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2억 2,200만 원에 대한 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대금리가 부수거래 가면 금리 우대 조건이 없어요. 아주 심플한 상품입니다. 3.89%의 금리에 더 올라갈 게 없다는 거죠. 뭐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이게 최저금리니까. 2년 고정금리입니다. 금융채 2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우리 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똑같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요. 최저금리가 3.68%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터치 전세론보다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전주 대비 0.66%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은행이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 주에는 3%대 금리, 3%대 중반 금리로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은행 쓰셔도 될 것 같아요. 2년 고정금리고 금융채 2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우리 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은 우대금리가 1%로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0.6%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은행에 전화를 했죠. 우대금리를 1%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최저금리를 3.68%를 걸어놓고 우대금리 조건에 최대 0.6%로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고객센터 직원이 확인을 해보고서 저한테 답변을 준 게 0.8%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0.8%의 취약차주 0.2%까지 다 받게 되면은 1%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대금리를 최대 0.8%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가 아니라 0.8%밖에 못 받으니까 최저금리에 0.2%를 더한 금리가 3.88%가 되는 거예요. 급여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적립식 예금, 원뱅킹,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원더랜드, 금리 쿠폰. 원더랜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자계약 0.2%.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최대 0.8%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더랜드 굳이 몰라도 돼요. 우대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골라서 0.8%다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NH농협의 최저금리는 3.76%로 전주 대비 0.09% 인하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로 최대 한도 5억이고요.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대금리를 최대 2.1%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잘 안 보이시죠? 2.1%. 그런데 2.1%가 또 다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었어요. 거래 실적 우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0.4인데 이게 좀 잘게 쪼개놨네요. 농협이 좀 치사한 편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막 0.2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카드 이용 실적 100만 원 이상일 때 0.1%, 급여이체 실적 0.1%, 자동이체 실적 0.1%, 청약 월 2만 원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0.1%,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하면은 0.4%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정책 우대, 농업인 우대가 0.5%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농업인이 아니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은 일단 배제하고 이건 특별한 조건이 되시는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증서 담보로 했을 때 0.1%. 지금 말씀드리는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배제되지만 농협은행의 다른 전세자금 대출은 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연동금리, 코픽스 우대, 신규 코픽스 우대 이 상품은 0.3%. 고정금리 상품을 쓰게 되면 1.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정금리 쓴다고 한번 해보죠. 1.1%. 그리고 분할 상환 우대. 전세자금 대출은 분할 상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보면은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에서 1.5%밖에 못 받으니까 0.6%를 이 최저금리에 더하면 4.36이 됩니다. 이 보증서 담보까지 받게 되면 4.26이 되고요. 지금 이 상품 NH 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대출은 4.36%가 최저금리로 실질적인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4월 2주차 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금리 순위 종합해 보겠습니다. 1위는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최저금리 3.17%로 전주에 비해 등락 없고요. 2위는 K뱅크의 전세대출 3.38%로 마찬가지로 등락 없고요. 3위는 국민은행 특판 KB 든든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39%로 전주 대비 0.04% 인하됐습니다. 4위는 우리은행입니다. 3.68%로 전주 대비 0.066%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위로 올라왔습니다. 5위는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의 NH 전세대출은 3.76%로 전주 대비 0.09% 인하됐고요. 6위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대출은 3.99%로 전주 대비 0.05% 인하되었습니다. 7위 기업은행은 4.10%로 전주 대비 0.033% 인하됐으며 8위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4.12%로 전주 대비 0.06% 인하되었습니다. 1위 카카오부터 6위 신한은행까지 표면금리기는 하지만 최저금리가 3%대에 들어섰고요. 나머지 기업은행, 하나은행도 4.1%대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행 두 곳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6개월 변동금리,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모두 금융채 2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는 2년 고정금리입니다. 상품 조건을 확인하면서 대출 상담사분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국민은행으로 대출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모두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를 표기했고요. 홈페이지와 대출 상담사를 통해 정보를 취합했으며 신용점수 등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3%대 은행이 무려 6곳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2곳, K뱅크와 카카오뱅크. 뭐 금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전세대출이. 근데 보면은 고정금리 상품이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터넷 은행에서도 K뱅크가 고정금리 상품을 내놨는데 고정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춰서 출시하고 있어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금리 상품의 가산금리가 그렇게 낮게 지금 실행을 해도 된다고 은행들은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이 지금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정금리 상품의 가산금리가 매우 낮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여우 같은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재인사이트 제재였습니다.